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0일 오후입니다. 제가 요새 영상 찍기가 힘들어요. 몸도 피곤하고 찍을 것도 별로 없고 좌우 쓰레기 유튜버 같이 고고TV 어느 한쪽만 막 공격하고 막 거짓 선동을 하면은 저도 재미있어요. 막 욕도 하고. 그런데 좀 관조하는 거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평론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받으시고, 고고TV 그래도 몇백 번이 안 봐, 이제. 500명도 안 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 찍는데요. 윤석열의 슈퍼 외교 위크가 이제, 다음 주 초에 끝나죠. 5월 23일 정도에 끝나고 5월 23일은 이제 또 뭐 노무현의 뭐 14주기인가 15주기 되는데요. 이 윤석열의 그 2달 전부터 한일 구륙회담, 그 구륙회담 맞아요. 그 다음에 한미 저자세 외교, 그 다음에 이번에 G7을 전후한 G7 정상들과 또는 G7 업저버들의 윤석열도 업저버예요. 대한민국도. 슈퍼 위크 외교가 벌어지는데요. 민주당 당황했을 거예요. 민주당 당황하겠어요? 형편없이 이거 민주당이 지금 그 윤석열을 몰아치는 외교에 수세에 몰리죠. 그게 민주당의 한계예요. 그리고 레거시 언론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조선일보가 그냥 전 지면을 통해서 윤석열 외교를 지금 서포트하고 있죠. 그죠? 반중과 친중 친일을 고양시키고 있고, 또 좌파냐, 그죠? 또 수구냐, 이런 걸 막 고양시키고 있어요. 응?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냉전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냉전도 아니고. 이게 기술 패권주의인데, 중국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모든 모든 신기술을 알뜰살뜰하게 다 끌고 들어가고 자기 나라에서다가 박는 과정이고 중국을 배치하는 과정이고, 그 일본은 원래 미일 동맹으로 일본은 확실하게 서구 편이었으니까. 근데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양다리 외교, 군영 외교를 하는 친중 성향의 외교를 했었죠. 확 뒤집어 버리죠, 윤석열이가.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얼떨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징그럽고, 또 이번 일주일은 또 김남국 사태가 터지니까 보수들이 뭉치는 경향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민주당 쟤네들은 저런 식으로 외교를 갖다가 험잡으면서 지역적인 문제를 자꾸 걸고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저놈이 있는 한 민주당은 절대 재생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전지면과 인터넷 신문도 당연히 대한민국 지존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 대통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면을 할애할 뿐이 없죠. 그러니 윤석열이가 이번에는 큰 실수를 안 하고 있어요. 큰 실수. 전번에 한일 구륙회담에서는 지지율이 한 10% 빠지고,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1%가 오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G7 슈퍼위크 정상회담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실수를 안 하니까 오를 거예요. 실수를 안 하니까 지지율이 오를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요번에 G7을 보면은 고고TV가 뭐 외교를 알겠어요. 외교 주제 대사도 안 했는데 신문이나 걸쩍거리고 말씀드리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뭡니까? 왜 히로시마에서 G7을 개최했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그게 목적이고, 그건 끝나고 나면은 7월경에 계획대로 도상 계획에 따라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수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G7이 히로시마에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취하며 윤석열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전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G7은 히로시마 이런 거는 확실하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서구 G7, 서구의 영국, 프랑스, 독일 세 신화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반중 반일 전선을 확장하겠다. 냉전이죠. 그죠? 1945년 이후 20년 동안 지탱했던 냉전이죠. 확실한 서구 자본주의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세력을 막겠다. 확실한 냉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젤렌스키가 오늘쯤 G7에 도착해서 같이 G7 정상들과 합류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죠. 나 그 젤렌스키 걔 보면 대단해. 응? 우리는 왜 그런 대통령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젤렌스키하고 젤렌스키 부인 젤란스카도 대단해요. 내가 보면은. 응?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촉발로 친러 세력이 친중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 친러 세력이가 그 벽을 쌓고 그저 모든 제재를 강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사 외교, 기술, 문화까지, 금융까지. 그죠? 그 이번에 G7에서 발표됐죠. 그러니 신냉전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완전한 냉전으로 가겠다. 후쿠시마 사태를 비롯해서 그게 이번에 G7의 목적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보고 있으면 신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5, 6년 전부터 중국의 부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신냉전이라는 게 다 알고 있었죠. 그죠? 뭐 언론시상에서 학자들도 그런 소리를 했으니 요번에 확실히 매김표를 해서 북중 저쪽하고 나머지는 다 포위해가지고 북중러를 막겠다는 거죠. 그죠? 요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냉전 체제에서 미국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 5년 동안 남북 평화 쇼를 하면서 문재인 쩝쩝이가 미국에 귀속 안 하려다가 요번에 윤석열이 확실히 미일로 귀속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윤석열이 앞으로 4년의 집권 동안에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의 균형 외교라든가 또는 친중, 친북 외교가 쓸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 새끼들은. 윤석열 정권은 그냥 밀어붙이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당황스럽고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G7이 대한민국이 윤석열이가 초청받았다. 대단한 사건인 양 말을 했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업적으로 요번에 간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갔나? 그건 모르겠고 호주,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죠? 베트남까지 갔어요. 베트남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베트남과 동격이라는 거죠. 베트남도 지금 경제가 공산주의 치지만은 우길승천하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부 다 미국의 환태평양 전략에 다 속한 나라죠.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호주까지 환태평양 전략이죠. 그죠? 그래 한국을 기시다가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초청 안 하려다가 그냥 들이간 거야. 윤석열이가. 그죠? 그 뉴욕 총회 같이 들이가가지고 그냥 나 초청해줘. 안 그러면 나 힘들어. 너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한 게 이때까지 결과가 나와가지고 2달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G7으로 갔으면은 나는 G7에 한국이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일보가 발표하기를 그거 뭐 문재인 때도 그랬어. 문재인 때도 대한민국 국력의 말이지 모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 6이다, 5이다, 7이다 막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럼 조선일보가 막 그걸 비판하면서 그게 국력이냐 다른 걸 봐야지. 근데 요번에 또 조선일보 그걸 갖고 나와서 대한민국 국력의 말 이탈리아도 능가하는 실질적으로 6이고 5이다.
일본도 능가했다. 또 그걸 대문짝만 하기 싫어. 이 나쁜 놈 씨들. 그러니 그 G7으로 갔으면은 G8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인터넷 조선일보가 띄우기를 G8으로 재편되는가? 대한민국 G7 플러스 1 G8으로 들어가는가? 그걸 엉터리 기사를 막 내더라고요. 그 G7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서구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같이 거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신냉전에 소련이 주도한 냉전, 신냉전에 같이 같은 시장을 갖다 형성한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그죠? 그런데 한국은 신생국가인데 G7에, G8에 넣어주겠어요? G8으로 재편하겠어요? 그걸 또 조선일보가 띄우더라고. 과거에 러시아도 G8에 들어갔다 쫓겨나잖아요. 저 새끼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한번 해나봤더니 맨날 G7하고 달리 말이야. 반대만 하고 비난만 하고 말이지. 북한 편만 들고 중국 편만 들어. 에이 너 나가 새끼하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지금 수구 보수 조선일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엄청난 유탄을 맞을 거야. 그러면 G8으로 갔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원탁회의 벌써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했잖아요.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침부터 그 G7 정상들하고 EU 정상들하고 EU 의장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막 오만 걸 다 발표해버려. 그죠? 중국을 막겠다. 러시아를 막겠다.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죠? 다 발표해버리죠. G7에. 그 윤석열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G7 회의 탁자에. 겉돌고 있죠. 그래 세계 정상들이 모이고 쉽게 말해서 G7이 모이고 EU 의장 EU가 모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호주가 모이니까 G7 중에서도 개별 회담을 하지만은 그 업체보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호주 이런 업체보들하고 지금 계속 개별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기존에 다 우리 정부하고 기업들이 다 이야기하던 거를 거기 가서 재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교를 띄우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 외교를 띄우고 또 지지율 끌어올리는 거죠. 그거 다 과거에 다 했어요. 문재인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이명박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 했는데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기사마다. 아니 호주하고 광물협정 또 저기 캐나다하고 광물협정 그거 기존에 계속 하던 거야.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계속 성격시키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하고도 그렇고 인도하고도 그렇고 인도네시아하고도 광물 자원 수출 무역 정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하니까 그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미국에 가서 뻑적 티끌만 5박 7일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분단을 200명인가 250명을 끌고 갔죠? 대기업 총수들하고 중견기업 총수들을. 가져온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갖다 바치고 갔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지지난주부터 나오죠? 그 파운더리 회사를 STMC가 벌써, 일본에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몇 달 전에 나왔고, 또 삼성도 힘드니까 기술연구소 같은 거 300억인가 3천억이죠. 3천억 투자해서 일본에 짓는다 그랬고 그 일본이 전 세계로부터 미국 마이크론에 투자받고 대만에서 투자받고 한국은 발을 걸치려고 삼성이 지금 3천억이 뿐이 안 들어갔고 벌써 20조가 일본에 투자해서 그죠? 그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건 D램 같은 게 아니라 D램은 있어요. 무슨 회사 있어요. 한 10몇 프로 차지하는 회사. 그러니 거기다가 파운더리 회사, 쉽게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메모리보다 크니까 시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를 STMC가 투자를 받고 삼성도 너희 들어와라 하고 그래서 20조가 일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요번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만 관전 포인트로 볼게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에 파운더리 회사나 또는 반도체를 세계인들이 투자하는가를 투자 유치를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꽝이라는 거죠. 내 일부러 억까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을.
하나도 못 가지고 우리가 또 주고 오는 경우가 돼. 우리가.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보다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2배나 시장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반도체보다 배터리가 더 시장을 확보한다. 전기차 때문에. 다 전기차로 바꾸니까 5, 6년 후부터는.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해야 될 확실히 그냥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거절하지 않는 중국 원료 말고 중국의 광물 말고 캐나다, 호주 또는 남미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꽤 있어요. 저기 인도 이런 데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뻥튀기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MOU 같은 거 시결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는 걸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거는 꽝.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그 전기차 배터리 그 원료 수출 안 해주면 우리는 전기차 없어. 윤석열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새 고골티가 이렇게 뒤에서 바라본다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뻑적지근하다고 윤석열의 외교가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고 민주당이 당황해가지고 그놈들도 쉽게 말해서 윤석열 쪽에 깔 거를 까고 비판할 거하고 비난할 걸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나 자꾸 나오고 후쿠시마가 반대해봐야 좌파 진보 일부 중도층은 불안하겠죠. 응? 좌파 진보 알면서도 그냥 까는 거고 또 윤석열이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균형 외교 하라. 균형 외교는 벌써 10여 년 전, 5, 6년 전부터 문재인 초기 때부터 깨졌다니까. 박근혜 때부터 사드가 들어오는 순간 끝난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윤석열이가 지금 요번에 방향 틀은 건 솔직히 저는 잘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세계적인 조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한테 붙을 수뿐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2년도에 아마 냉전이 깨지기 시작하죠. 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핑퐁 외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시작하면서 92년도에 서구 체계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깨졌죠. 가장 핫한 게 70년대 냉전의 그 중심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죠? 지금 거리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 거리로. 그래, 윤석열의 생각은 70년대 사고방식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윤석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형편없이 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어거지로 내가 비판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또 말해야지. 고고TV는 끝까지 묻는다 그러잖아. 아니, 지금 2박 3일로인가 갔죠? 3박 4일, 2박 3일이죠? 어제 갔죠? 어제. 2박 3일로 갔는데, 어제 20일, 2박 3일로 갔는데, 아니, 김건희를 왜 데리고 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윤석열이 G7 개별 정상회담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미일 회담은 길게 안 열릴 것 같고, 다 끝냈잖아. 바이든의 지시에서, 윤석열이가 일본을 구리구게 하고, 바이든은 윤석열한테 가져갈 거 다 가져갔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죠? 또, 윤석열과 기시다가 이게 들어오해가지고, 북한 미사일 핵 공유,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일본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이든은 이제 둘이 토닥거려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 나올 건 더 이상 없고, 더 윤석열은 일본과 미국에 접근할 수뿐이 없죠. 벌써 스탠스가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벌써 어제도 한 두세 명 만났고, 오늘도 뭐 두세 명 만나고, 내일도 한 두세 명 만날 건데, 각국 정상들을 EU도 만나고, 베트남도 만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영국도 만나고, 인도도 만나고, 이탈리아도 만난대. 응? 그거 다 만나는데, 여기서 김건희가 왜 필요하죠? 기가 찬 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이명박이 이렇게 G7, 1박 2일, 2박 3일을 땡길 때, 이명박 부인이 갔나요? 김윤홍 여사가 갔나요? 안 갔죠. 그죠? 노무현이 권양숙에 갔나요? 안 갔어요. 심지어 김대중 이효 여사도 박식한 사람도 안 갔죠.
근데 꼭 한 놈 따라간 게 있죠. 한 놈. 김정숙이 따라갔죠. 문재인 갈치게 김정숙이. 가가지고 오만대 막 그 남편은 그냥 남자들 만나가지고 별짓 안 쉬는 막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 김건희 왜 가죠? 영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김건희 같은 애가 항상 윤석열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놀러 가는 거야 솔직히. 또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공식 리셉션 같은 거 행사 보면 국내에서도 깔맞춤을 하고 나오죠. 나 그거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언젠간 터질 거라고 보는데 말기에 윤석열을. 어제 같은 경우도 김건희가 파란 자켓을 입고 가고 윤석열이는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가죠. 얘네들이 지금 그게 무속으로 연결됐다고 난 봐요. 김건희가 그랬잖아.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영적으로 윤서방을 지배하는 구도라고.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꼭 같이 움직여. 뭐 손잡고 틀에 오르내리는 거 그까진 봐줘. 우리 인고 부부예요. 그거 봐줘. 그런데 옷을 입은 패션을 갖다가 자켓을 빨간색으로 김건희가 입으면은 윤석열은 빨간 넥타이 딱 잡는 거지. 염력이 계속 통하게 한다는 거야. 나 그거 진짜 섬뜩하게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억지로 까는 거 아니야. 왜 매번 100%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김건희가 없으면은 윤석열과 염력을 발휘 못한다.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게 묵시적으로 둘이는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 모든 출장에 김건희가 반드시 참석하고 그러죠. 조정한다는 거죠. 김건희가 똑똑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염력으로 조정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거 심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이야. 생각이 자유도 없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젤란스카 왔죠. 젤란스카는 천연미인이야. 자유미인이야.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젤란스카가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도적 지원 좀 해달라. 군사 무기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응? 파병을 할 필요 없고. 어떻게 소련 놈 소련이 한 2억 대나 1억 5천 대나 인구가. 걔네들은 다 도망가고 우크라이나 애들은 해외에서 막 들어오면서 자꾸 군인이 더 많아지고 있어. 대단한 나라야. 요번에 보니까. 물론 서방이 지원이 있어 그러지만. 젤란스카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왔지 김건희 만나러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원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힘 좀 실어주세요. 한국의 신흥 강국 아닙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여기 김건희가 왜 만나죠? 젤란스카 혼자 들어왔는데. 그죠? 아니면 윤석열을 만나지 말고 젤란스카하고 김건희만 만나든가.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나는 대통령이야. 김건희가 나를 통과해야지 될 수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 가면 이제 그 정도까지 못하니까 해외 정상들 앞에서나 해외 정상 부부 앞에서는 그냥 넥타이 같은 색깔 메고 데리고 다니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주도를 하죠. 그러나 둘과의 관계에서는 김건희가 주도하고 있고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젤란스카 만났을 때도 김건희가 인도적 지원, 어류적 지원을 하겠다 하고 또 결론을 내버려. 대통령의 말투로.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특히 조선일보에서 띄우는데 중앙동아는 그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게 항상 G7이나 G20에 가고 또 나토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죠? 각 개별 정상들이 다 만나요. 근데 문재인이랑 쩝쩝대고 다녔고, 윤석열도 쩝쩝대고 다니는 건데, 지금 그 세계가, 두 가지 핫한 아이템이 있죠. 경제 주도하는 거. 반도체 전쟁, 배터리 전쟁이죠. 전기차 전쟁. 현실적으로 온 거. 핵융합, 바이오 그런 건 부차적인 거고. 그래 한국의 배터리가 세계 2위고 반도체도 세계 2위죠. 실제적으로 TSMC 메모리는 그 비메모리 TSMC가 만드는 메모리보다 반도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비메모리가 강국이에요. 한국, 미국 못 따라가요. 그래 한국의 메모리와 또는 비메모리 그 합하면 어느 정도 되고 또 배터리 세계 2위니까 지금 서구 G7을 중심으로 한 서구가 중국을 배척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근데 결국은 중국하고 다 거래해요. 우리만 못하고 있어. 우리만 갑자기 이쪽으로 돌아가 중국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미국도 지금 막 다 하고 있고 유럽 애들도 말로는 G7에 와가지고 중국 배척하자, 러시아 배척하자 그러지만 다 하고 있어. 어느 한순간 그게 풀리면 끝나는 거야. 어? 경제에 국익을 따지고 사익을 따지는 거지 그 이념이 없어요.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그 개별 회담을 하죠. 또 모든 정상들이 윤석열 외에도 다른 나라들하고 개별 정상회담을 하겠죠. 어? 근데 윤석열은 붕 떠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의 위치는 원래 그러했어요. 어? 윤석열이 야 저거 일본한테 하는 거 보고 참 통 크다. 미국한테 보고 아 통 크게 다 갖다 바친다. 우리도 한번 깔짝거려 보자. 그렇게 보니 생각이 안 돼요. 그걸 왜 보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윤석열이가 정상회담을 누구라도 해가지고 G7에 우리가 가져오는 게 뭐냐? 없어요. 말풍선하고 MOU뿐이 없죠. 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거야. 세계 정상들과 노련한 그 정치인들이.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